이자 갚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금융권의 연체가 23조 8천억, 거의 뭐 24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24조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 4명이 빚을 가지고 있고 6명은 빚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빚을 한 5억 가지고 있으면 남들도 다 빚을 5억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처럼 대출이자 200만원, 300만원 내면서 허덕이며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에도 빚 하나도 없이 그냥 순자산 플러스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순자산만 플러스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빚을 내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값. 그게 다 빚이죠. 현금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생활이 매끄러워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카드를 쓰다 보니까 무뎌집니다. 3개월 할부할까? 6개월 할부할까? 이러면은 당장에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네 일상에 부담이 쌓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빚이 생겨날 수 있죠. 벌어들인 돈이 300인데 쓰는 게 400이면요 매월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야금야금 뺐으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티도 안 나고 좀 월급이 더 들어오면 수입이 좀 더 생기면 메꾸면 되니까 아이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빚 없이 사는 사람 어딨나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야금야금 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 이게 3000 되고 5000 되고 마이너스 1억 되고 이러면요 이게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다. 월에 마이너스 100만원 200만원 내는 건 쉬워도 100만원 200만원 갚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미칠 정도로 정말 완전 싼 거지처럼 소비를 안 해야 겨우 이제 조금씩 갚아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소홀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겉멋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고 아인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면피할 변명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러고 살고 나중에 돌아보면요 내가 쳐내야 되는 빚만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빚이 무서운 건 빚에 대한 원금 이게 쉽게 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빚을 1억을 내보면요 대출이자가 30이든 50이든 70이든 이자 내는 걸로 끝이 아니고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자를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으면 자식한테로 혹은 다른 가족한테로 그 부채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걸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신이 갚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못 갚을까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잘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왜냐 이 빚 갚는다라는 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몇 배 힘들기 때문입니다. 1억 모으는 거 힘들죠. 1억 모으는데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10년 걸린다라고 하면 반대로 1억의 빚을 갚는 데는 얼마 걸리겠습니까? 10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억을 모으는데 10년 걸리면요 빚 1억 갚는 데는 10년이 아니라 12년, 13년, 15년 이렇게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로 4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낸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 40년 빚을 냈어도 그 빚을 30년, 40년 동안 다 안 갚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의 차익을 보고 팔 것이기 때문에 빚은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요
금방금방 오지 않죠. 빚을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개고생하면서 갚다가 운 좋게 집값이 꼭 지이고 살 사람이 나서면 그러면 팔아서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같이 날마다 오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건 아주 긴 호흡에서 긴 기간을 내다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오늘 생각하고 다음 달에 팔아서 바로 현금화해서 가게 보탬이 되게 하고 빚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건 거의 무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금융권들이 왜 그렇게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부추겼겠습니까? 그리고 증권사들이 왜 그렇게 비투를 권유했겠습니까? 너 대출로 비투로 3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 이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면 그러면 너 넉넉하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너 비투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금융권들이요 나서서. 그들이 왜 그렇게 꼬드기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다리 걸어 놓으면 빚 갚는 게 되게 어려워서 자기들에게 이자 상납하고 해결거리면서 이제 노예들이 이제 포획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꼬드기는 거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살면 삶이 정말 처절하게 서러워집니다. 비참해진다라고 봐야 되죠. 빚이 있으면 남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온갖 수모와 온갖 이 굴욕을 다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빚이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빚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빚 5천만 원, 빚 1억 아유 이거는 뭐 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빚 5천만 원, 빚 1억 갚는 거 무지하게 빡셉니다. 남들이 쉽게 얘기한다고 진짜로 그걸 쉽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나 남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좀 더 가혹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빚낼 생각하지 말자.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겁낼 줄 알고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무난하게 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들 사는 게 요즘 예사롭지 않잖아요. 뭐 다들 망한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내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